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 바이든이 취임 64일 만에 드디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기대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지만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기자회견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조 바이든이 이미 인지력 감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 팍스뉴스 톱뉴스인데요. Memory boost, Biden relied on cheat sheets. 저렇게 컨닝 페이퍼 두고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전 취임한 이후부터 기자들하고 이렇게 어떤 행사장에서 한두 마디 이렇게 질문하면은 보통 답변하곤 그러거든요, 대통령들이.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즉흥해서 2-30분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거의 미니 기자회견 열었죠. 트럼프는 거의 에브리데이. 바이든은 이제서야 예 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준비한 연설한 것처럼 그렇게 회견을 했어요. 이렇게 소통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뭐 내용도 별로 알찬 게 없었고 뭐 뻔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중국 상대로 세게 나가겠다."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 아들이 이미 저는 약점 많이 잡혔다고 보고 중국한테.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이 작년 11월 때 이 사람을 저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어쨌든 뭐 조 바이든 회견했다는 거 그 칭찬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 실수 안 했다. 실수 안 했다." 워낙 실수쟁이니까 말실수가 많고. 실수 안 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누구든지 다 실수 한 60분 정도 얘기하고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 정도 또 질문도 제대로 주고받지도 않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조 바이든. Biden had cheat sheets that included photos of reporters to identify them. It was this bad. 이거 쭉 한번 보시면 여기 사진 보이죠? 얼굴까지 이렇게 다 사진하고 기자 이름까지 옆에 붙인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순서까지 다 정했어요. 1 번, 2번, 3 번, 4 번, 5 번.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거 아마 보도 안 했을걸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거짓말 언론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보도 안 하면은 다른 한국 한인 언론도 자동으로 보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우상화하고 숭상하기 때문이에요,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자, 베니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베니 존슨이 Biden numbered the reporters. How do you feel about this, journals? Do you like being numbered? 자, 이렇게 번호. 첫 번째 질문할 사람, 두 번째 질문할 사람 막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요. 1, 2, 3, 4, 5, 6, 7, 8, 9. 예.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또 이런 것도 톱으로 다뤄야 한국 한인 언론도 그대로 톱으로 다룰 겁니다. 예. 그 비중을 너무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했냐. "The whole thing was ridiculous."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회견이었다. 엉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rump post Twitter says he prefers less frequent news releases, may create own platform. 트럼프가 이제 트위터에서 이렇게 퇴출됐었죠. 거의 9천만 팔로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곧 SNS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트위터도 이제 재미가 없대요. "The social media platform has become boring." 재미없어졌다, 트위터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빠지니까 재미없어졌겠죠. 그래서 그 지금은 성명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파격적인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리사 부스하고 어 팟캐스트 거기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준비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QAnon 또 일면에 나왔습니다. LA 타임스.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못 살게 굴까요? QAnon 음모론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음모론으로 놔둬야지 이걸 계속 이렇게 일면에 자주 넣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맨날 이렇게 자주 진짜 일 주일에 한 번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벌써 20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LA 타임스. 예.
뭐 CNN에선 방송에서는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HBO는 일요일에 또 특별 그런 다큐 시리즈까지 한 4 시간짜리였다고 그러나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예. HBO에서도 다큐멘터리 내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뭐 4chan, 8chan 뭐 이런 사람들까지 추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큐가?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큐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요. 훨씬 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큐가 음모론이라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은 완전 음모론이에요. 러시아 내통, 우크라이나 스캔들 다. 그리고 민주당 프로파간다 매체들입니다. 차라리 저는 큐가 낫다고 봐요 솔직히. 거기 뭐냐면은 정확한 소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QAnon now pushes alarming conspiracy myths targeting China and Jewish people. 중국계하고 유대인들 상대로 음모론 퍼뜨리고 있다. 예. 타겟을 삼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큐는 이미 작년 12월 중순을 끝으로 더 이상 포스트를 올린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큐는 거의 크리스찬 베이스예요. 그게 음모론이든 아니든 내용들은 거의 크리스찬들을 위주로 개신교 신자들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성경 구절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이슈, 뭐 연예계 이슈 뭐 이런 거를 올립니다. 완전 가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포스트도 있고 진짜 포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요. 그걸 다 섞어 놓았어요 거기. 근데 전체적인 내러티브는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 특히 이제 딥스테이트 진영에 있어서는 좀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걸 정확하게 포스팅하고 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로워들도 많이 있는 거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큐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워낙 가짜 뉴스를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TV나 이렇게 그 메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뉴스까지 시민 저널리스트 수준으로 이렇게 포스트하니까 많이 거기에 끌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팍스 뉴스도 가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럼블 통해서도 큐 이제 해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음모론인지 이제 분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꿈 같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좌파 진영이 그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뭐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 가짜 뉴스죠 이제. 예 레프트는. 하지만 우파 진영은 없었는데 이제 그 큐의 등장과 함께 가짜 뉴스가 많이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가짜 정보가 굉장히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뭐 매체는 아니죠. 큐가 매체는 아니니까. 근데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너무 이제 황당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고 어느 정도로 황당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히틀러의 딸이 메르켈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큐에도 없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딘가 그냥 자기네들끼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를 주고받다가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댕이 그 "카스트로의 아들이다." 뭐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들이죠, 미친 소리들. 그리고 증명을 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우파 진영의 그런 잘못된 정보가 많이 오가고 있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큐의 폐해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큐의 이 무브먼트는 주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트럼프도. 그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뭐 밝혀지겠지만 왜냐하면 트럼프가 17 이라는 숫자 맨날 끄떡하면은 언급하고 예? 17 이라는 숫자만 언급한 게 아니라 큐 관련 트윗 내용을 계속 리트윗했잖아요, 계속. 예? 그리고 "곧 큰일이 불어닥칠 거다." 이렇게 이제 큐 관련 그런 밈이 있으면은 그게 거기 밑에 이제 글까지 쓰죠. 뭐라고 썼냐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듣기 좋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신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큐에는 굉장히 많은 잘못된 정보들도 있고 망신당한 적도 있어요. 큐 그대로 팔로우하다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보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큐 포스트 중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제가 럼블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워낙 말도 안 되게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심심하면 옐로 딱지 주고. 표현의 자유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제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변질된 거예요. 예. 이번 방송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